성룡의 이름과 동일시되는 시리즈인 폴리스토리의 마지막 폴리스토리4 액션 리뷰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I love you, and where you go, I follow. You always be my true love, for now until forever. 영화 폴리스토리4는 성룡의 대표작 폴리스토리 프랜차이즈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정식 후속작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뉴 폴리스토리와 폴리스토리 2013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이야기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범구처럼 애초에 폴리스토리 시리즈의 진가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홍콩 경찰이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 구조로 기획되어 진행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시리즈와의 직접적인 연결점으로 찾아낼 수 있는 요소는 영화의 처음과 중간, 끝의 동표분량뿐이죠. 즉 제작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상태에서 기존 시리즈에 편입할 수 있는 간단한 에피소드를 급조하여 프랜차이즈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독 단게레의 합류로 인한 스토리와 캐릭터 파괴를 보인 폴리스토리 3에서 이미 진짜 폴리스토리는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홍범구의 큰 성공으로 물량 공세에 집중한 액션의 매력을 제대로 맛본 성룡은 폴리스토리 4를 통해서 그 규모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설원의 추격전을 펼치고 쇼핑몰 내외를 넘나드는 대규모 장례식 퍼레이드 속 액션에 이어 이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수족관 안에서의 수중 격투를 보여주기에 이르며 수족관 자체를 폭파시켜 아쿠아리움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는 요트를 자동차로 부숴버리기까지 성룡 영화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다양하고 큰 규모의 돈잔치를 벌이며 2000년 이전 제작된 홍콩 영화 중 가장 높은 흥행 수입을 기록하게 되죠. 폴리스토리4는 다른 무엇보다 상당수의 영화에 레퍼런스로 활용된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그 첫 번째로 류승환 감독님의 밀수 하이라이트인 수중 액션씬이 이 영화의 수족관 씬을 오마주했으며, 지형주물 액션으로 상징되는 사다리 격투씬이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쓰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통해 방패와 광고 간판으로 대체되는 창의적인 오마주, 그리고 빈 디젤의 패시파이어는 같은 씬에 등장하는 격투 구성을 아예 그대로 사용하죠. 물론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허술함을 보이지만 폴리스토리4는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것과는 상반되게 상당히 위험하고 강도 높은 스턴트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설원을 뒹굴어버리다시피 활강하는 것에 이어 스노우 바이크와 함께 스턴트맨들이 내동댕이 쳐져버리고, 성룡 역시 스노우 바이크에 직접 충돌하는 사고가 아닌 계획된 스턴트를 보여주기까지 하죠. 게다가 설왕설래가 있긴 하더라도 헬리콥터 프로펠러에 머리를 스치는 아찔한 장면까지. 거기에도 만족을 못하고 성룡과 단게레가 한 번씩 시도했다고 하는 수십 미터 고공 낙하 스턴트를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아저씨는 추워 죽겠는데 왜 밖에 매달려가지고 떨면서 이동을 하지? 또한 실제로 높은 빌딩에서 위험하게 촬영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기 위해서 타이트샷을 활용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찍어 높이를 숨기는 카메라 트릭 없이 건물의 높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상이 보여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촬영 기법을 활용해 성룡의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가감없이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난이도는 톰 크루즈가 도전해볼 법한 장면인데 왜 아직 안 했지? 그리고 영화의 하이라이트 수중 액션씬 촬영 도중 이렇게 가슴을 발로 차이는 장면을 촬영하다 수압으로 인한 호흡에 문제가 생겨 응급상황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고 하죠. 이제 대역에 관한 부분을 가볍게 짚어보자면, 설원에서 스노우보드 타는 장면은 와이드 앵글의 오른쪽 스탠스가 보이는 장면 거의 대부분이 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룡 역시 오른쪽 스탠스를 보이기도 하지만 원활히 몸을 쓸 수 있는 스탠스는 쾌찬차의 스케이트보드 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왼쪽 스탠스를 할 수 있죠. 다른 무엇보다 헬기까지 동원하여 진행된 대규모 촬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얼굴이 보이는 장면은 성룡이, 그리고 그 외의 속도감이 부각되어야 하는 장면은 전문 스노우보더가 투입되어 촬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내에서 천장과 바닥으로 내쳐지는 장면 역시 앤디 챙의 대역으로 보이고요. 난간으로 뛰어오르는 장면 또한 여기까지 성룡이 찍고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면 기다리고 있던 대역이 뛰어오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가반 멤버들의 전원에 의하면 홍범구에서의 발목 부상이 점프력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I broke my ankle. Tak. And look at, turn around.
my angle is like this. 금룡당 안에서의 격투신을 보면 난간에 매달려 기어 오르는 뒷모습을 보여준 두 개의 컷과 더불어 이 장면도 대역이며 쇼핑머신 역시 자동차에 충돌하는 이 컷, 그리고 추락하는 이 컷이 대역입니다. 다른 영화들에서의 대역 장면들도 마찬가지지만 언급된 장면 모두 난이도보다는 과거 부상으로 인한 안전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또는 다친다 해도 홍보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스턴트들이라 예상 밖의 불필요한 부상에 대한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액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텔 액션씬을 보면 그야말로 성령 원맨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저 즐겁게 즐기면 되는 파트인데 단 하나, 바로 이 장면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컷이 전환될 때 뭔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처럼 액션과 리액션을 효과적으로 이어주기 위한 연결 목적의 인서트가 필요한데 이런 느낌의 브리치 컷을 삽입해주는 편이 어땠을까 싶네요. 연기하는 와중에도 편집을 생각하는 성룡이 왜 이걸 놓쳤지? He's constantly doing the fight and same time already imagine the filming and then knowing which part or this maybe something missing. 그리고 금룡당 격투씬은 홍범구와 마찬가지로 지형지물을 적극 활용하여 격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잡동사내를 비집고 다니며 싸우던 홍범구와는 다르게 넓은 공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물을 활용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사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러운 동선 연결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자기적인 동선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다리 액션 자체는 기발하고 창의적이지만 보여주기식 움직임과 자기적인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단점을 찾아볼 수 있죠.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구사하는 쌍용의 이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묘기 동작으로 표현된 이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위 성룡식 지형지물 액션을 표방하는 여타의 액션 영화들에서는 볼 수 없는 기발함과 연출력이 일부 노출되는 자기성을 훨씬 뛰어넘지만 말이죠. 그런데 수족관에선 이렇게 흠뻑 젖은 상태로 나갔는데 바짝 말라있는 오게티는 너무한 거 아닌가? 거기다가 티셔츠까지 안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까지. 개인적으로 성룡의 액션 스타일이 변하기 시작한 홍범구부터 시작해서 실망이라는 감정을 연속적으로 느끼게 만든 작품이라 큰 애정이 없는 영화입니다. 아시겠지만 단계라가 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